이번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분포라는 뜻부터 알아봅시다. 인구 분포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을 인구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얼마나 살고 이 동네는 얼마나 살고를 나타낸 것을 인구 분포라고 합니다. 1966년에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 인구 분포도입니다. 이때 인구는 1967년 기준으로 해서 2,900만 정도 됩니다. 지금이 5천만이 좀 넘으니까 한 2천만 정도 적은 거죠. 하지만 이걸 생각하더라도 지금 인구 분포가 어느 쪽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내륙보다는 해안가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해안가 쪽에 이렇게 붉은색이 많냐? 이걸 알려면 이제 지형도를 같이 봐야 됩니다. 내륙 쪽은 보면 누렇죠. 육지의 높이가 높다는 겁니다. 이 내륙 쪽은 대개가 산, 그리고 해안 쪽으로 가면 평야들이 보이죠. 평야에서는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사람도 모여 살고 물도 많고 그렇다는 겁니다. 딱 이 지형도하고 인구 분포, 1960년대 인구 분포가 비슷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죠. 자, 잘 보이죠? 여기 김해평야 쪽에 이렇게 모여 살고, 나주평야, 호남평야 쪽에도 모여 살고. 자, 이 60년대는 이런 식으로 평야지대에 사람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사회였다. 지금은 공장도 많고 차도 많고 뭐 상점도 많고 그렇지만 1960년대까지도 사실은 농사를 많이 짓던 사회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이 넓은 남서쪽 평야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인구 밀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남서쪽 이렇게 평야지대, 아까 여기도 평야였죠. 평야지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았고 북동쪽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낮았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구 밀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인구 밀도는 일정한 넓이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밀집한 정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뭐 1000명이 있을 때, 그리고 일정 지역에 10명이 있을 때, 1000명이 있으면 인구 밀도가 높은 거고 10명이 있으면 인구 밀도가 낮은 거겠죠. 그런데 1960년대는 해안가 쪽 평야지대에 사람이 많이 살았다 이런 겁니다. 이번엔 2015년의 인구분포 지도인데요. 인구분포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66년하고 완전히 틀리죠. 지형도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평야지대였던 곳에 인구 밀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특히 여기 전라남북도 지역 평야지역과 충청남북도 지역의 평야지역에 확실히 사람이 준 게 보이고 오히려 늘어난 곳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형도하고 봤을 때 지형도에서의 평야지역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런데 평야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서 특정한 지역으로 모여서 완전 빨간 지역들이 많이 나타난 게 보이실 겁니다. 66년 분포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빨간 지역 하나는 똑같죠. 똑같아. 여기는 바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예나 지금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데 비해서 지금 현재는 인구 밀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예, 그림으로도 비교가 되는데 현재의 인구 밀도를 좀 더 알아보자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쪽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 그리고 경남 지역 이쪽도 인구 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데군데 여기는 대구광역시, 여기는 대전광역시, 여기는 광주광역시, 이런 대도시들도 인구 밀도가 높은 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의 2015년 인구 밀도를 보면 1제곱킬로미터당 16,364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래요. 그런데 같은 해에 강원도는 1제곱킬로 안에 90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와
수도권, 서울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1960년대 이후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라는 건 뭐냐? 상점 또는 회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공장도 많이 생기면서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수도권이라던가 부산광역시 근처 또는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같은 대도시들의 인구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졌고, 산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는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분포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라는 것을 분포도를 통해 확인했죠. 그리고 대도시 지역도 많이 산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70%, 100명 중에 7명은 대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고 100명 중에 92명이 대도시와 중소도시까지 포함한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도시의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인구가 많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해 살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인구가 빠져나간 촌락지역, 산지나 농어촌 지역들은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의 문제와 이 촌락지역의 문제가 아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모여서 일할 사람도 많고 좋은데, 너무 인구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해졌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해지고요. 공장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도시지역이 좀 심해졌습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보면 보통 수도권이 심하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비하면 뭐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촌락지역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갈 학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설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고, 교육시설이 줄어들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원거리로 통학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촌락지역에 가서 농사철에 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병원도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촌락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도 부족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도시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